자, 반갑습니다. 네, 교재는 요거 다 있으시죠?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계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앞에 보면 책이 뻘개서 미안한데, 앞에 제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귀퉁이 위에 보면 이름 3개 적혀 있죠? 이 제 이름이에요. 이름 좀 조그맣게 넣으려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부끄럽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방관계 법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소방관계 법규 공부가 처음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 공부해 본 적 있다. 뭐 물어보고 할 거 아니니까 공부해 본 적 있다. 경험자들도 계시고 됐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법이 많이 되게 바뀌어가지고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소방관계법규 시험 범위 변동 내용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방사법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법이 4개가 있었어. 소방기본법하고 그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4개였는데 이게 법이 늘어난 게 아니라 늘어난 게 맞긴 맞아요. 늘어난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쪼개져 가지고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이 2개로 나뉘어졌어요. 소방기본법이 2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소방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 줄여가지고 화재조사법이라 부르거든. 화재조사법으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걸로 소방시설법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 예방법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위에 있던 2개로 쪼개지니까 그러면 법이 4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밑에 있던 거 2개는 기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체 6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가 될 때 출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사법일 때는 정확하게 딱 맞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법당 5문제씩 나와가지고 20문제로 딱 끝났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20문제에서 문제가 25문제로 늘어났잖아요. 25문제 늘어나. 20문제가 25문제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비율 자체가 안 맞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아마 4문제씩 출제가 될 거예요. 각 법당 4문제씩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 정도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한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소방시설공사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둘 중에 하나가 5문제 출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법들이 2개로 쪼개지게 되면서 각각 법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줄어들었잖아요. 소방기본법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뭐 2번째 있던 이제 화재예방법 같은 경우도 2개로 쪼개졌으니까 범위가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 범위가 작아지게 되는 건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걔네들이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아마 한 개씩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좀 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야. 잔소리도 아마 있을 건데 잔소리가 공부를 여태까지 꾸준하게 해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듣기 좀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보시면 차라리 이런 분위기로 돼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냥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와 있으면 이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올해 시험 좀 앞으로 당겨졌죠. 당겨져가지고 3월달에 시험을 칠 거란 말이지. 3월달에 시험을 칠 건데 그럼 3월달에 시험을 치는데 나는 1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시작했어라는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시험이 만약에 경쟁률이 5대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대1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5명 시험 치면 1명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떨어졌겠지? 그지? 그럼 이 떨어진 분들은 그냥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다른 거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3분은 뭐죠? 나 한 번 더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1월 달에 시작했지만 이미 재작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 3월에 시험 치고 떨어지신 분들하고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시험 칠 때 같이 시험 쳐야 되는 거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1월 달에 시작하니까 좀 빨리 시작했어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 나보다 1년, 2년 먼저 시작한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2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시험에 이렇게 합격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 거다 하는 것을 꾸준하게 얘기를 해 나갈 거니까, 공부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리 시험 과목 몇 개지? 5개야, 3개. 3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이제 시험 2개는 패스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패스를 해야 되는 시험이 영어하고 국사가 있을 거야. 영어하고 국사가 있는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치우는 게 좋아요. 이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치우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해치우면,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 할 수 있어? 오로지 시험 공부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먼저 패스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과목이 3개가 남을 건데, 첫 번째, 뭐, 소방 개론이 있겠죠. 소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을 거야.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운 거야? 뭐가 제일 어려울까? 사람 따라 다른데, 자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게 꼭 순서가 이렇게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보세요. 일주일은 7일이죠. 일주일 7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이 있다고 치고, 내가 시간 배분을 하는 거는 소방학이 월화가 들어가야 돼. 월화. 그 다음에 공부, 수목, 그 다음에 금토, 뭐, 이렇게 한다고 치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간표를 쪼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쪼개느냐면, 크게 3개로 쪼개세요. 하루를 3파트로 쪼개세요. 하루를 3파트로 쪼개시는데, 그러면 월화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3파트로 이렇게 쪼개지겠지? 됐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요 3파트 중에서,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 오후, 야간, 화요일 날 오전, 오후, 야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는 체력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죠.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분들의 덩치를 봐가지고는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체력으로. 떨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안심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수업을 듣는 타이밍이 있을 거야. 수업을 듣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야간에 수업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지? 요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러면 요 수업을 들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시간에 예습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예습을 하세요. 요 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운동한다, 요때 체력 운동 훈련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겠지만, 야간에 뭐 해야 돼? 야간에 이 수업에 대한 예습이 들어가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복습이 바로 돼야 돼. 복습이 바로 돼야 돼요. 복습이 바로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뭐 체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앞에 남는 여기 있죠? 요 오전. 요 오전이 나오면, 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한 과목에 대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때 뭐가 돼야 되고, 수업이 돼야 되고, 요때 수업이 돼야 되고, 요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요거 2개 진도가 딱 맞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상관없어. 안 맞으면, 문제 푸는 건 문제 푸는 진도대로 가고, 이론하는 거는 이론하는 진도대로 가. 됐지? 그렇게 하면, 봐. 지금 우리 법이 6개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본법 보고, 이론은 기본법 보고 있고, 문제는 뭐 화제의 방법을 풀고 있다. 이렇게 되면, 2가지 진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다 하게 돼.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어야 돼?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꼭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다. 우리는 체력도 중요하니까. 체력도 꾸준하게 연습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체력하지 말고 공부는 좀 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를 견딜 수 있는 스타일들이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맞춰가지고 갑시다. 그 다음에 다행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소방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좀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뭐지? 너무 촬영 열심히 하다가 부상 오면 안 돼. 부상 오면 안 돼. 그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상 오면은 공부를 못 해요. 아픈데 공부를 어떻게 해? 아픈 데는 책 보고 있어도 머리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부상은 절대 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운동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어야 돼요? 공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복습을 하다 보면
요 복습 시간만 가지고 이게 복습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공부를 좀 못하는 분들. 이게 너무 뭐야? 아쉬운 거야. 그래서 뭐 해? 다음날 문제 풀어야 되는 시간에 문제를 안 풀고 이거 남은 걸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된 거는 남겨. 그냥 남겨. 괜찮아. 왜? 우리한테 일요일 있거든. 우리한테 일요일 있거든. 됐지? 그럼 일요일도 뭘로 나눠가지고 요것도 세 파트로 나눈 다음에 야간이나 오후에는 뭐 런닝맨도 좀 보고 놀면 말이도 보고 야 이거 공부만 해가지고 이거 1년 못 견딘다. 못 견딘다. 왜냐하면 내 몸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다면 요때 한 4시간 정도는 넷플릭스에 있는 재밌는 거 봐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집에서 TV 좀 보셔도 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요 두 타임 중에 한 타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공부가 돼. 공부가 돼야 돼. 일요일 날 전체를 다 쉬어버리잖아. 공부를 쉬어버리잖아. 그러면 월, 화, 수, 목에서 내가 리듬 찾는 데까지 또 한 3일 걸려요. 공부라는 게 그렇거든.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 리듬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따 또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됐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제 소방관계 법규 요렇게 돼가지고 있거든. 소방관계 법규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 전달할 거를 안 까먹으려고 다 적어왔어. 왜냐면 이게 녹화가 되는 수업이라 가지고 전달하는데 빼먹으면 나중에 새로 또 좀 넣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다 적어왔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빼먹은 거 없나? 같이 체크하고 갈 거야. 봐. OT 공부열을 이렇게 다 적어줘.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좀 해야 돼.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소방관계 법규잖아요. 그죠? 소방관계 법규다. 볼게요. 자, 소방관계 법규인데 그러면 이게 법규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우리가 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규란 말도 있고요. 법률이란 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법령이란 말도 있거든요.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법률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이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는 가끔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이 무슨 법이야? 헌법. 됐지? 헌법 밑에 뭐가 있지? 그지? 법률. 좋아요. 법률 밑에 뭐가 있습니까? 명령.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조례가 있고요. 그 밑에 규칙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얘네들을 전체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법이라는 의미거든. 지켜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애를 상위법, 아래쪽에 있는 애를 하위법 이렇게 불러. 그러면 명령보다는 법률이 상위법이고 법률보다는 헌법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면 상위법이 우선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법률하고 명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야.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명령을 따라가야 되겠어? 법률 따라가야 돼? 법률을 따라가야 돼. 법률과 헌법이 달라요? 그럼 못 따라가야 돼요? 헌법 따라가야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들죠? 국민. 만든 적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분도 계실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헌법 만들겠습니다 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국민에게 있다. 됐지? 그 다음에 법률은 누가 만들지? 국회에서.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힘들어요. 명령은 어디서 만들어요?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요. 자, 요까지 관계로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 좀 하면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원칙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원칙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만드는 건 뭐고? 여기서 만드는 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드는 건 뭐지?
명령에서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야. 요래 하면 돼.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법률과 명령은 우리나라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전체에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뭔가 안 맞는 데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나라가 땅들을 쫓긴 하지만 사람들 살고 있는 데는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뭐 하지 않고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뭐 하겠다? 뭔가 규칙을 조금 더 변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조례하고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조례를 만드는 데가 지방의회야. 여기가 지방의회고 규칙을 만드는 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됐지? 지방자치단체 대장이라는 뜻이야. 부산 같으면 부산시장이 뭐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킬게요. 행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명령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를 대통령명령 줄여가지고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통령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명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국무총리령 또는 총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각 장관. 그치? 장관들이 뭐를 만들 수 있다? 명령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장관령이라고 얘기를 해.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부를 거야. 시행령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드는 거 우리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 장관이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소방서 있죠? 우리 소방공무원이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어디 소속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국가직이잖아. 국가직이니까 행정부 소속이거든. 행정부 소속인데 소방청이라고 하는 데가 소속돼 있는 데가 행정안전부야. 됐지? 그럼 행정안전부에 있는 뭐 소방청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도 뭐를 만들겠는데 명령을 만들겠지? 요 사람이 만든 명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시행규칙 그래.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원칙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원칙은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법률을 만들어지면 이 법률을 실행하기 좋게 뭐한다? 구체적으로 좀 써놓은 게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행령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보면 되지? 시행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법을 의미하는 거는 법률이 있다 그랬죠? 얘입니다. 됐죠? 그럼 법령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법률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법률과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뭐야? 법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때려잡으세요. 법규는 뭐죠? 됐죠? 뭐가 될까? 얘는 법률과 명령과 그 다음에 뭐 시행 규칙을 합치게 되면 그런 법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왔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 공부해야 되네? 법률 공부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공부해야 되노? 명령 공부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공부해야 돼? 시행규칙 공부해야 되겠지? 요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런 거 있어.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제 법률을 찾아보다 보면 간략하게 요렇게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여기서 말한 게 뭐 여기 나와 있겠지? 됐지? 요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걸 우리가 보통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법률에서 시행령 쪽으로 뭐 한다? 위임한다고 얘기해요. 됐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위임해놨지? 그럼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해당 항목을 막 찾아보니까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어? 시행규칙에 위임한다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위임돼서 왔다가 이렇게 재위임돼서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추적을 잘 해놔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법률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행정안전부까지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계 법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엔 선생님 법을 공부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그래.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 내 나름대로. 보면 법을 공부하는 대학교 가지고 법 공부하는 학과가 어디지? 법학과. 요즘 법학과 없지? 전부 다
로스쿨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법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법규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는 뭐라 큰 상관없는 거지만 법학은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나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그 법 안에 들어있는 뭐를 알아야 돼? 법 조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 조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몇 조, 몇 항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지? 그거는 뭐냐면 재판의 결과를 봐야 돼요. 판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은 이론 공부해야 되죠. 목적 공부해야 되죠. 조문 공부해야 되죠. 판례 공부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법규 공부는 이론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안 물어보거든요. 목적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안 물어보니까. 조문 물어보거든요. 판례 안 물어봅니다.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법규 공부는 뭐하고 달라? 법학이랑 달라. 이해됐지?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거 조문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 조문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조문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안 물어봐요. 조문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뭔가요? 안 물어봐요. 이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됐지? 그러면 유일하게 물어보는 게 뭐야? 이 조문에 어떻게 적혀져 있게만 물어봅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그럼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조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럼 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조문을 내가 놓고 시험을 칠 때 조문을 놓고 시험을 치는 거야? 아니면 외워 가야 되는 거야? 외워 가야 되겠지. 답 나왔다 이거. 이거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이건 암기밖에 없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암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말고는 없겠지. 됐지?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됐지? 그래서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소방관계 법규 책이제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부 다 조문을 뭐 한 거야? 법 조문을 요거지.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뭐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그냥 끼워놓은 거야. 다 끼워놨는데 봐봐. 별도로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 위임이 됩니다. 위임이 되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시행령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시행령 찾아 막 뒤져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교재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이 있으면 요거를 찾아서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요 순서에 맞게 다 붙여놓은 거야. 시행령을 보다 보면 뭐가 나올까? 시행규칙 보라고 나와 있는 경우 있겠지? 그럼 시행규칙 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여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 필요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 없이 순서대로 쭉 보면 그게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 책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되셨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 외워. 뭐가 필요 없어? 이해가 필요 없어. 이해가 필요 없어. 뭐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요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률이 뭔지, 시행령이 뭔지, 시행규칙이 뭔지, 어떤 순서로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알겠다. 요렇게 된 거죠. 자, 요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더 해보자. 뭐를 좀 해볼 거냐 하면 보세요. 요거 나와 있죠, 요거. 요 조례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냐면, 주소 생각하면 됩니다. 주소. 내가 온라인으로 뭐 했을 때, 책 같은 거 주문하거나, 또는 쿠팡으로 뭐 주문해가지고 받을 때, 이걸 내가 주소를 어떻게 쓰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건 주문할 때는 대한민국은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은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돼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찍어야 되는 거 뭐 찍어야 되지? 부산 찍어야 부산. 맞지? 불러봐. 내 거 부를게. 내가 부산광역시에 해운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무슨 동이 나오겠지. 그지?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 부산광역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광역자치단체 그래. 됐지?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해운대구를
기초자치단체 그래.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산광역시하고 같은 급이 뭐냐라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울산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택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주소를 어떻게 쓸까? 울산광역시 무슨 구로 쓰겠죠? 창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쓸까? 창원시 쓰면 안 된다. 그 앞에 뭐 하나 더 써야 된다. 그렇지. 경상남도 써야지. 됐죠? 그러면 경상남도 뭐가 되겠네? 경상남도 창원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장이랑 해운대 구청장이랑 급이 뭐야? 같은 거야. 됐지? 경상남도의 대장님 뭐라고 불러? 도지사. 됐지? 그럼 경상남도 도지사와 부산광역시장이 뭐야? 급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시도지사라는 말이 나와. 시도지사란 말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세트로 묶는 거야? 요렇게 세트로 묶는 거야? 요렇게 세트로 묶는 거야. 되셨죠? 그러면 요 도지사와 부산시장, 광역시장 요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네? 이 사람들을 시도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신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일을 전체 일을 도맡아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자, 국회,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산광역시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지방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이 있겠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초자치단체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도 뭐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있고, 구의회, 시의회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조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됐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랑 여기서 말하는 시행규칙이라고 뭐 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규칙과 여기 있는 시행규칙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은 거야? 이쪽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요거 나오는 것도 있어. 요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우리가 공부하는 6개 법 중에서 요거하고 관련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으니까 기억은 하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신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소방공무원이잖아요. 우리는 소방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들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라고 하면 행정부에 가면 소방공무원하고 관련 있는 데가 있겠지?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방청 그래. 여기를 소방청이라 그런다. 그럼 소방청의 대장님 누구야? 소방청장. 됐지? 소방청장. 그 다음에 여기 부산시장 바로 밑에. 다른 데 소속된 거 아니야. 부산시장 바로 밑에 보통 우리가 직속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장 직속으로 소방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됐죠? 그럼 소방본부의 대장님 뭐라고 불러? 본부장. 됐지?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에도 가면 소방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방서 그래. 됐죠? 그러면 소방서의 대장님 뭐라고 불러? 소방서장.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소방서장님이 대장님이잖아. 소방서의 대장님이잖아요. 그럼 대장님인데 불났다 이러면 대장님이 뛰쳐나갈까? 물론 그런 데도 있긴 있어. 작은데. 엄청 작은데. 불나면 다 뛰어나가야 되는 뭐 그런 데도 있거든. 그런 데도 있지만 이게 규모가 좀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의 대장님이 뛰어나가진 않겠지. 소방서장님이 뛰어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행동대장, 분대장이 있겠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방대장 그래. 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소방대장이 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소방대장은 뭐냐면 현장에서 대장님이거든. 불 끄는 현장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소방대장님이 뭘 수도 있네. 소방서장님하고 같을 수도 있지. 됐죠? 근데 부산에 엄청 큰 불 났어. 부산에 엄청 큰 불 났어. 엄청 큰 불 나면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소방본부장이 뭐 할 수도 있지. 현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지.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있는 소방대장 누구야? 소방본부장이 될 수도 있지.
되셨습니까? 강원도 산불 난 적이 있었죠. 다 뛰어갔죠. 전국에서 다 뛰어갔지. 그럼 거기는 누가 대장님이야? 그럼 그 산불 진화 현장에 소방청장님 와 있었을까 안 와 있을까? 청장 와 있었겠죠. 청장 와 있어 청장이 막 직접 지휘를 했겠지. 그러면 거기 대장 누구야? 소방대장, 소방청장. 되셨죠? 요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있고 대장님을 청장, 본부장, 서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부서를 소방관서 그래. 소방관서. 그럼 요 소방관서에 있는 대장을 뭐라고 부를까? 소방관서장 그러겠지. 되셨습니까? 그럼 소방관서장은 몇 명? 3명 정도로 구분할 수 있지? 누구? 청장, 본부장, 서장.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셨습니까? 되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관서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명령권자야. 됐지?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소방본부장은 누구 직속이지? 소방본부장은 부산시장 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뭐 할 수 있어? 시도지사가 뭐 할 수 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명령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소방대장도 뭐가 될 수 있다? 소방대장도 명령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하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6가지 법 중에 이제 그 6가지 법 중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명밖에 없어요. 2~5명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명령한다. 맞아, 틀려. 우리 법규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이해되죠? 국무총리가 명령한다.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되셨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령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무조건 틀렸다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명령을 하면 누구 중에 한 명이야? 이 5명 중에 한 명이야. 이 5명 중에 한 명.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사실 명령권자는 거의 다 외워야 되거든. 명령권자는 거의 다 외워야 되는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 정답이 아니야는 뭐 할 수 있다. 걸러낼 수 있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됐지? 그럼 다시 해봅시다. 명령권자 누구라고요? 소방관서장이니까 누구 땡땡땡이제. 됐지? 청장, 본부장, 서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장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누구? 시도지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 어디 사람들? 요 사람들 되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감이 좀 잡히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는 것도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하나만 더 잡자. 개념 하나 더 잡을 거야. 무슨 개념 잡을 거냐면 잘못하면 잡혀가잖아. 맞지? 잘못하면 잡혀가는데 잡혀가가지고 재판받고 하면은 벌 받죠. 그래서 재판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확정된 사람은 자기한테 전과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지? 그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어떤 국가의 행위, 그걸 우리가 어떤 형벌이라 그래요. 형벌. 자, 그래도 법규니까 법 공부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형벌의 종류가 몇 가지쯤 있을 것 같아요? 9개 있습니다. 9개. 엄청 많을 것 같지만 9개예요. 9개입니다. 9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가 생명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명형. 두 번째 자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세 번째 재산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명예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셈 4개인데요. 이제 분류해서 들어가겠지. 생명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 사형. 됐지? 생명을 빼앗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자유형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가둬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해 두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구류가 있어. 요건 간단하게 한번 볼게. 쉬워. 구류하고 금고, 징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30일 기준이야. 30일 기준. 자유형이니까 갇혀있는 거잖아. 30일보다 오래 갇혀있으면 금고 아니면 징역이야. 30일보다 작게 갇혀있으면 구류야. 되셨죠? 그러면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요거는 노역의 차이예요. 노역의 차이. 징역은 노역을 해요. 금고는 노역 안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교도소장면 나오잖아. 전부 나가지고 뭐하고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방에서 뭐하고 있는 분? 상패 놓고 앉아 책 보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 그분들이 뭐야? 금고형이야. 일하러 안 가는 거.
됐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형인데, 이제 여기가 우리하고 관련해서 좀 중요해요. 재산형인데, 이 재산형이 뭐가 있느냐면, 몰수라고 하는 게 있어. 몰수,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벌금이야.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과료라고 하는 게 있어. 과태료 아니야. 과료. 됐지? 그러면 벌금하고 과료를 구분 짓는 기준은 뭐냐면 5만원이야, 5만원. 5만원 이상이면 벌금, 5만원보다 작으면 과료.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명예형은, 요거는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어. 됐지? 자, 그럼 이거는 음주운전 면허 생각하면 된다. 술 조금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어. 그럼 뭐야? 면허 정지. 많이 먹고 걸렸어. 면허 취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쭉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형벌이니까 이거는 재판을 받아야지 나오는 거야. 됐지? 형벌을 결정한 사람이 판사가 되겠지. 됐지?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얘가 뭘 위반을 했단 말이야. 법을 위반해가지고 너희 새끼 뭐라 벌금 내라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벌금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하는 걸 매길 수 있지. 과료, 과태료 다르지? 됐지? 요 과태료는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행정부에서 내리는 벌이라고 해서 행정벌 그래. 질서벌이라고도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내가 과태료를 100만 원 내더라도 전과 기록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요. 됐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벌금을 50만 원 냈어. 벌금을 50만 원 내면 그러면 전과 기록 남을까 안 남을까? 남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벌금 50만 원하고 과태료 500만 원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거운 벌이야? 벌금이 더 무거운 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과태료 확실하게 이해된 거지? 그치? 그럼 과태료를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전과 기록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법 공부하는데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칠판 다 써버렸네. 아마 제가 수업을 하면 판서하는 게 좀 많을 거예요. 판서하는 게 좀 많을 건데, 여러분들이 제 판서만 이렇게 적어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공부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판서를 하는데 지금 제가 뭘 적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생각을 계속 하신 다음에 그 판서를 나중에 보시면 그러면 조금 공부하시는데 편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판서를 하면 칠판을 잘 안 지우거든요. 칠판을 잘 안 지워요. 1시간에 한 칠판 정도 씁니다. 그래서 뭐 요즘이야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 있으니까 판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찍으셔도 되고요. 찍으셔도 되고. 그래도 이 수업은 좀 편한 게 하다가 지우면 뒤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수업이 5시간 수업이잖아요. 5시간 수업인데 오늘은 4시간 정도 하고 일단 수업을 종료를 좀 할게요. 제가 팔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 오늘 백내장 수술하시니까 제가 모시고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그 수술 시간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후에 2시쯤에는 수술을 해야지. 그래야지 오늘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시간 잡아서 보강을 한번 시간 꼭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뭐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됐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좀 잘라갑시다.